자, 그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 봅시다. 지금 제가 사용할 컴퓨터는 맥북 프로 15인치이고 10년이 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고, 그리고 낡았다는 건 핵심적으로 그 모니터의 휘도가 밝기가 원래 상태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되는 상태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밝기가 겨우 160 칸델라 정도밖에 안 되는 모니터이다라는 것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모니터라도 디스플레이 같은 데 들어가셔서 거기 속에 있는 일종의 자동 변화 있죠. 여기 같으면 자동으로 밝기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거, 또는 이거보다 더 최신의 맥북 프로 같으면 트루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트루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이트 포인트를 자동으로 주변을 감지해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물론 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에너지 세이버 같은 데 가시면은 뭐 배터리 파워가 뭐 하면은 모니터를 조금 어둡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화면 보호기라든가 무슨 뭐 그런 게 나온다든가 잠이 든다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시간을 다 미루셔서 그런 변화가 없도록 반드시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10분 정도는 워밍업을 하시고 스타트를 하는 거다. 자,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i1 프로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고, 기기는 i1 프로 2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런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밖에 없는 노트북이든 그리고 맥이든 PC든 데스크탑 모니터든 모든 모니터에 다 적용되는 가장 공통 에센스를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i1 프로파일러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하실 일은 여기에 고급이란 어드밴스드 단추를 누르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기에 허용된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기기 이름이, 여기는 i1 프로 2죠,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미지가 기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 그 세 가지를 체크하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로파일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세팅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화이트 포인트, 즉 흰색의 색깔, 그 다음에 루미넌스, 휘도, 즉 흰색의 밝기, 그 다음에 감마, 즉 모니터에서,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날아오는 그래픽카드의 신호, 볼티지의 입력에 대응하는 실제 밝기의 단계, 즉 아웃풋 인풋 간의 그 밝기 단계 커브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마라는 거는 세 가지인데, 감마라고 하는 거는 항상 거의 고려의 대상이 안 되니까 2.2 표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무슨 영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나는 반드시 DCI-에 맞춰서 감마가 2.6이어야 한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 2.2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에 관해서는 지금 저는 이미 XY 값을 무엇을 사용할지를 알고 있어요. 뭘 사용할 거냐? X는 0.330, 그 다음에 Y는 0.341을 쓸 거라고 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에, 처음 하시면 당연히 모르시겠지.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 휘도도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뭘 할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카스텀을 해서 160 정도로 하면 딱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도와 화이트 포인트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설명 이미 드렸지만 D50, 65 이런 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감마가 특정하게 2.6이어야 한다. 그리고 D65 환경에서 반드시 작업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준 같은 것이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아니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냐, 내 모니터와 프린트 같은 실물을 매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죠. 그렇다면 절대 몇 켈빈이라든가 D65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XY 값으로만 핀포인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매칭되는 화이트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한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그래 처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방에서 XY 값이 얼마인지
루미넌스가 뭐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도움을 얻는 곳이 하나 있다. 어딘가? 여기 measure라는 측정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를 가세요.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시키죠? 뭐라고 시키는가? 흰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흰 타일을 연 다음에 그 위에 측정기를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까만 단추를 누르거나 여기 누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르거나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은 누르다가 기기가 삐끗할지 모르니까 여기 교정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고 약 10초를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기계 자체가 스스로를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요. 반드시 모든 측정을 하기 전에는 기기를 캘리브레이션 하셔야 되고 이걸 잘못하면 그 뒷일은 모두 어긋나게 되는 거다. 자, 이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되죠. 뭘 해달라는 거냐? 이 앞에 이런 걸 끼워달라는 건데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빠져서 이렇게 딱 끼워서 살짝 돌리면 락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만 한 겹만 벗겨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흰 그 플라스틱이 보이는 상태에서 내 책상 거의 바닥까지 와서 윗면을 향해서, 즉 조명을 향해서 들고 왼쪽에 붙어 있는, 지금은 오른쪽이죠. 단추를, 까만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봐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뭐라고 얘가 리포트를 하겠죠. 뭐라고는 잘 보세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물론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얘가 뭐라고 나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가? 일루미넌스가 556 룩스라고 되어 있어요. 럭스톤은. 일루미넌스라는 건 루미넌스와 다른 건데요. 이건 휘도고 이거는 조도예요. 조도란 말은 그 표면까지 빛이 얼마나 많이 도달하는가 예요. 그래서 조도가 556 럭스 정도 되니까 그거에 맞추려면 이 휘도를, 루미넌스를 112 칸델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 방에 지금 이 조명의 화이트 포인트가 0.xy로 0.344y 0.35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Keep Measurement를 눌러서 이게 그대로 입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 눈으로 보기에 모니터는 항상 어둡고요. 주변 내방의 환경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주변 환경에 비해서 내 모니터는 항상 너무 따뜻해. 즉 노랗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고 리포트를 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재차 수정을 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설명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얘가 제시하는 조도 값에는 어떻게 하라고? 556이라고 했으면 556의 루트, 즉 제곱근을 구하신 다음에 거기 6.8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얘가 제시하는 루미넌스, 즉 휘도 값에 1.4를 곱하시라. 지금 얘는 뭐라고 했냐? 112라고 그랬잖아. 112에 1.4를 곱해서, 즉 156.7 정도를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57인지 얼마인지 제가 원하는 값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요걸 활용하셔도 두 개 방법으로 똑같이 하셔도 거의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 활용하시라. 그 다음에 이 화이트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화이트 포인트는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노랗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즉 얘가 말하는 이게 상관 세곤도로 몇 켈빈 나오겠죠. 그 켈빈보다 더 높은 켈빈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높은 켈빈이란 말은 XY 값이 모두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더 파르셀만 곳으로 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를 줄이는가? X는 일반적으로 0.015 정도를 빼고요. Y는 일반적으로 0.02 정도를 빼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0.013을 그 다음에 Y는 0.016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시는 숫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상황 파악을 리포트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고 할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캔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는 루미너스는 160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0.330341 할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그 세팅이 정확히 여기에 숫자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어떤 숫자가 있을 때 330, 341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41을 친 다음에 그냥 쑥 넘어가시면 이게 입력이 되지 않고 원래 있던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입력하시면 엔터 리턴을 치시고 그래서 이게 입력이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파일 타입인데요. 그게 두 가지 있는데 테이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lookup 테이블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lookup 테이블 타입을 선택하시면 모니터 프로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그 프로파일의 색깔 정확성은 매우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그라데이션 스무트니스가 약간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트릭스 타입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매틱 애더테이션 즉 색 수능은 보통 브래드포드 타입을 하시거나 시켓 01을 하신다. 저는 보통 시켓 01을 하고요. 거의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걸 한다 이거예요. 프로파일 버전은 물론 4를 하시고 이렇게 세팅하시고 다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나 샘플링을 많이 해서 모니터의 상황을 알아낼 것인가 그거거든요.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 나쁜 점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보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몰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약간 뭔가 좀 더 좋은 점이 있을까라고 한번 해보고 싶으면 미디엄 정도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낮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스몰 하시고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기기를 주변 광 측정한다고 측정을 한번 했으니까 미리 기기 준비되었음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여기 캘리브레이션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기를 흰 타일 위에 놓고 캘리브레이션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일단 캘리브레이션 되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측정 가속 측정 모드는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지 시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ADC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ADC는 체크를 하세요. ADC가 뭐냐? Automatic Display Contro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체크해서 이게 적용이 되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맥은 요즘 거의 되지 않아요. 하여튼 적용이 되면 내가 그 원했던 휘도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가 다 그냥 자기가 모니터를 통제해서 그 결과 값을 얻어내요. 내가 뭘 할 게 없단 말이지. 만약에 안 되면 나한테 뭐라고 해달라고 할 거야.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켜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기의 제일 뒤쪽 구멍에다가 이 거치대 같은 거 제일 뒤에 있는 뾰족한 곳을 꽂아주시고 양쪽 손바닥으로 탈깍할 때까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노트북은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이거를 직각으로 이렇게 드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선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껴주시고 그래야지 얘가 안 미끄러지고 붙어 있으니까. 다음 위치를 잠시 조금 옮기고요. 얘는 딸려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살짝 무게 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측정구가 중간쯤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흘러내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측정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파랗게 바뀌었죠. 파랗게 바뀌는 게 왜 바뀌는가? 새로 출발해서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의 원래 네이티브 상태로 돌려버린 거죠. 보시다시피 이 모니터는 네이티브 상태가 매우 파란 모니터인 10,000켈빈 정도가 될 정도로 모니터 따라서는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것도 있고 덜 파랗게 되는 것도 있으나 이렇게 되는 것이 어쨌든 뭔가 딱 바뀌는 느낌 드는 게 정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최근에 맥북 프로 16인치 Liquid Retina XDR 디스플레이 있죠. 그런 것들은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다 그랬죠. 하려고 들면 이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원상 복구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Next라는 걸 눌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게 ADC가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되어서 먹히면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것이고 안 먹히면 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지금은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그 신기한 게 요즘에 맥은 ADC가 거의 작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매우 가끔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저도 알지를 못해요. 어쨌든 되면 좋은 것 아니겠지. 되는가 봐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자, 바퀴가 지금 자동으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은 PC를 쓸 때 맥보다는 이 ADC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간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몇 분 정도 한 5분 정도 걸릴 때도 가끔 있어요. 자, 어쨌든 캘리브레이션이 지금 시작되었고 캘리브레이션은 RGB 따로 별도의 채널별로 그 입력값을 전압을 높여서 점점점 밝은 단계를 디스플레이를 시켜보는 거예요. 빨간 램프를 점점 밝게, 초록을, 파랑을 점점 밝은 전압을 높여서 얼마나 밝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모니터가 특정 전압에 대해서 얼마나 밝기를 실제로 내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측정해서 내가 원했던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감마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이다. 여기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끝나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모니터 프로파일링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화이트 포인트를 맞추고 그걸 기준으로 그레이스케일을 맞추고 감마가 2.2라는 기준에 딱 맞게 분포하도록 그레이, 밸런스, 스케일, 커브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그게 캘리브레이션이고 프로파일링은 여러 가지 조합의 RGB 신호를 섞어서 띄운 다음에 그게 실제로 어떤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컬러로 표현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개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파일 속에다 담는 게 모니터 프로파일이다. 지금은 이제 RGB의 조합들을 띄워서 이 모니터는 이런저런 조합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보았던 그 샘플링 개수를 많이 하면 더 많은 개수를 띄워주게 되지만 모니터가 대부분은 그다지 불규칙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118개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기다려 보시면 몇 분이 지나면 샘플링이 다 끝나고 적절하게 되었는지 verifying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모니터 프로파일 이름을 붙이고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 봅시다.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측정 데이터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뭘 하시는가? 이름 붙여서 저장하면 되죠. 프로파일 이름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기기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세팅을 한 상태인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쓰시는 거예요. 기기는 저 같은 맥북 프로 15인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세팅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 화이트 포인트를 뭘 했고 루미넌스 뭘 했냐 그런 거예요. 화이트 포인트는 0.330, 0.341 했잖아요. 0점 필요 없죠. 이름은 항상 최대한 단순해야 되니까 330, 34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루미너스 160이라고 했지, 그죠? 그 다음에 날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좀 이따가 모니터 프로파일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별표란 게 할게요. 이건 뭐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자, 이렇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걸 할까요? 되네요. 자, 이렇게 어떤 표시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저장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간단한 리포트를 보여주죠. 뭐라고 보여주는가? 여기는 자기가 원했던 거, 여기는 실제로 한 결과. 화이트 포인트는 0.330341이라고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블랙은 블랙의 밝기. 블랙의 밝기는 우리가 입력하는 건 없어요.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블랙은 휘도가 0.23 칸델라가 나왔어요. 블랙은 0.2 칸델라 이하가 나오면 그 모니터의 블랙은 상당히 까만 블랙이다. 0.2 이상이면 그렇게 까만 블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까만 그 블랙을 가진 모니터는 0.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0.4가 넘어가면 이건 약간 블랙이라기보다는 짙은 회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0.23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루미너스는 160이 나오죠. 잘 되죠. 거의 원했던 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커브 같은 여기에 감마거든요. 감마를 보시면 룩업 테이블, 감마 커브를 어떻게 꺾어 놨는지 교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원했던 걸 얻기 위해서 이 모니터의 네이티브 상태에 대하여 그거에 반하여 어떻게 커브를 교정했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 모니터는 원래 굉장히 파란 화이트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였죠. 근데 내가 원하는 화이트를 내기 위해서 블루를 이만큼이나 깎아버렸죠. 그래야지 그런 화이트와 그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는 10년이 지나면서 블랙이 점점 색깔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블랙에 여기 보시면 레드하고 그린을 이만큼씩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색깔은 중화되었고, 즉 블랙이 블랙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주 까만 블랙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워낙에 지금 블루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레드 그린의 커브를 보시면 중간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지금 감마를 2.2로 맞춘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원래 이 모니터의 네이티브 감마는 2.2보다 약간 높은 상태였다. 예컨대 2.3. 그래서 그거를 요만큼 높여가지고 2.2라는 감마에 거의 딱 맞게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커브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이거의 거꾸로가 원래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원래 이 모니터는 엄청 파랬고, 전체 커버가 약간 올라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는 원래 감마가 2.2보다는 조금 더했다. 더했단 말은 숫자가 더 큰 상태였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정보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된다. 라고 일단 홈으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다른 캘리브레이션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가? 방금 설명을 한 거는 어떤 종류의 모니터든, 뭐 그게 랩탑이든 무슨 뭐 데스크탑 모니터든 맥이든 PC든 뭐 ADC가 작동을 하든 뭐 하여튼 모든 모니터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근본적인 거고요. 이번엔 뭘 설명드릴 거냐? 노트북이라는 거의 특성을 고려한 캘리브레이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노트북은 들고 다니는 거죠. 들고 다닌다 말은 밝기가 밝은 곳, 어두운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 한 것은 특정한 XY,
특정한 루미넌스를 썼잖아요. 그 말은 그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그러나 그 장소에서는 정확한 상태를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한 거고, 만약 이걸 갖고 다니는 걸 위해서 밝은 데, 어두운 데를 다 고려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니터처럼 트루톤이 없는 모니터는 어쩔 수 없이 화이트 포인트는 몇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시했던 그 스타팅 포인트를 이용해서 LED 환경 갔을 때 쓸 것, 3파장 형광등일 때 쓸 것, 또는 뭐 디퓨티 같은 어떤 표준 광원 같은 환경에서 쓸 것, 이런 걸 몇 가지 따로 캘리브레이션해서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럼 밝기는 어떻게 하는가? 밝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환경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 가서, 물론 자동 이런 건 다 끄는 거고, 브라이트니스를 일단 최대로 하세요. 지금 이 모니터는 최대 해봐야 160밖에 안 되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 보통 괜찮은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밝기가 200, 300, 400까지 갈 거거든요. 어쨌든 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로 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다른 건 똑같이 하시되, 이번에는 밝기, 즉 휘도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지금 브라이트니스를 최대로 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트루톤이 없는 모니터는 XY를 뭐라도 입력하셔야 돼요. 트루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하는 김에 그럼 똑같은 걸 또 하는 건 그러니까 하는 김에 LED 환경용을 위한 걸 해봅시다. 제가 뭐라 그랬냐, 0.300, 0.320을 쓰시라고, 스타팅 포인트로 쓰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걸 쓰시면 LED 조명 환경에서 거의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역시 0.3, 0.32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루미넌스 휘더는 네이티브, 즉 원시, 터치하지 말라고 한 개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대로 두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빼서 흰 파일 위에 놓고 교정이라고 누르시고, 이번에는 제가 밝기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즉 네이티브를 선택했기 때문에 ADC 같은 거는 아예 비활성화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고, 측정 시작 하고 다음, 자, 끝났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름을 또 붙여봅시다. 아까처럼 제가 모니터 프로파일 이름 쉽게 찾기 위해서 전 앞에 한 개를 붙이고 100% 15인치라고 하고, 이번에는 0.3이었지. 그러니까 300이라고 해야겠네. 그 다음에 32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밝기는 뭐 대략 160한대나 정도 나오겠죠. 최대했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브라이트니스를 맥스로 했다, 최대로 했다. 그 값은 원래 16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2, 0, 8, 7 이렇게. 자, 이름을 입력을 했어요. 프로파일 이름 입력하는 거. 제가 이제 세이브 프로파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주 파래졌죠. 이게 왜 파래졌냐? 파래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파래졌냐? LED 조명, 일반적인 LED 조명 아래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용도로 캘리브레이션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지만 이게 거의 7000 켈빈 정도 되는 그런 파란 LED 아래에 가시면 이게 그레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그 밸런스는 상대적인 거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어떤 조명 아래에서 그게 맞다 아니다 이에요. 아까 한 거를 보셨겠지만 아까는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그건 여기 아래 용도니까 0.330, 0.341이라고. 이거는 조명은 지금 똑같은데 그 용도를 다르게 해서 0.30032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퍼렇게 됐지. 지금은 시퍼렇지만 그 조명 아래로 가면 얘는 전혀 시퍼렇지 않고 얘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중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결과는 0.300, 0.320, 0.319 나왔죠. 0.001 차이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블랙은 0.019 나왔고 오케이. 그 다음 루미넌스는 160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커브는 아까와 다르게 되지, 그죠? 블루를 그렇게 꺾을 이유가 없지. 이번엔 오히려 레드를 많이 내렸어요. 그죠? 그린은 놔두고 블루 이만큼 내리고 레드도 한 이만큼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한다고 했던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엔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 똑같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ADC가 맥이 요새 거의 작동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작동을 해서 지금 ADC가 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ADC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 이제 일종의 완료가 되니까 이번에는 또 하는 김에 XY는 3파전용으로 이번엔 해봅시다. 제가 3파전용은 뭐를 권장해드리는 스타팅 포인트로 0.319, 0.345를 권장했지. 그죠?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루미너스는 이번에는 입력을 할 거예요. 커스텀으로. 뭘 할 거냐? 15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50이라고. 다른 건 다 그대로 돼 있죠? 150, 그 다음에 XY는 0.319, 345라고 하고 넘어가서 똑같이 하고 다른 건 다 똑같겠죠? 역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건 똑같이 하는데 ADC 안 된다고 하고 아예 체크하지 않았어요.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않은 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하겠다 한 거지 지금 사실은. 그리고 내가 수동으로 조절할게 라고 지금 한 거예요. ADC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지. 스타트 메저먼트를 눌러서 일단 거치 하는 건지 다 아실 테니까 거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하라고 안 했으니까 나한테 수동으로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뭘 어떻게 요청하는지 보자 이거죠. 자, 지금 이 모니터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밝기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조절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는가? 네가 원하는 게 150이었는데 지금 현재 매저 측정된 화이트는 154니까 그걸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보다 현재가 밝으니까 이 노란 선이 위에 와 있지. 그래서 이러니까 아래로 조금 내려달라 이거죠. 어두우면 밝게 하고 밝으면 어둡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맥에서 밝기 조절은 물론 여기 있는 버튼으로 하는 건 아실 것이고 눌러봅시다. 일단 한 개 내렸어요. 한 칸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30 얼마가 한 20 얼마가 내려가서 130 칸델라로 내려갔단 말이지. 한 칸을 올리면 초과하고 한 칸을 내리면 너무 내려가지, 그죠? 그래서 맥에서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한 단이 너무 크니까 미세 조절을 하시려면 옵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밝기 조절을 하시면 5분의 1단계씩 조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미세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칸델라보다 바로 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아래에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으로 하는 게 맞았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최대한 맞추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미세 조절할 때는 옵션 쉬프트를 누르고 하시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바로 윗단계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오케이 하고 끝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 끝났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또 이름 붙이고 한번 해봅시다. 역시 프로파일 찾기 쉽기 위해서 앞에 뭐 하나 붙이고 맥북 프로 15인치에 지금 현재 세팅이 3파장 형광등용이었다. 맞죠? 319, 345였지. 그 다음에 루미넌스는 최대였지. 그러니까 한 150, 한 5쯤 되겠지 아마. 그죠? 최대가 아니고, 최대였구나. 네. 그런 다음에 날짜 20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ave Profile 하면 다시 달라졌지. 319, 345였고 319, 344가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루미넌스는 155 딱 나왔네요. 그 다음에 커브는 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ADC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무슨 노트북이든 아니든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는지는 사실은 다 이제 설명을 드린 셈이고, 이걸 조금이라도 응용하시면 자기 환경에 맞는 거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가, 맥 예를 들어 봅시다. 맥 같으면 여기 디스플레이 환경 설정이라는 데 가시면 컬러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니터 프로파일들이 쭉 보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캘리브레이션 한 319, 345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한 330, 341 보이죠.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 LED용으로 했던 300, 320 있죠. 새파랗게 바뀌죠. 이렇게 그 환경에 맞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로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PC 같으면 이거를 디스플레이 제어판에 들어가서 선택을 한다고 그게 커브가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이걸 선택한 그 효과는 무엇인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모니터 프로파일 속에 들어있는 캘리브레이션 커브의 효과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캘리브레이션 한 그 화이트 포인트와 밸런스와 감마가 딱 모니터에 적용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파트가 지금 적용이 됐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프로파일까지 제대로 로딩이 돼서 색깔의 정확한 색깔을 판단하는데 쓰이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이런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토샵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일단 이미지를 한 개 띄워 놓으신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색상 설정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워킹 스페이스가 보이는데 거기에 RGB를 눌렀을 때 바로 위에 모니터 RGB란 말이 보이고 그 옆에 자기가 원하는 모니터 프로파일의 이름이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확인하는 것인가? 모니터 프로파일의 색깔에 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래픽 소프트웨어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한테 신뢰할 만한 색깔을 보여주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거를 체크해서 이거를 선택해서 사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게 잘 되었는지 품질이 괜찮은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뭘 가져가는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 이미지는 제 책에 그 자료 링크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포토샵으로 이거를 여신 다음에 뭘 보는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는지를 본다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이 정확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무엇을 보는 거냐? 그레이스케일이 그레이인지, 즉 다른 색깔이 끼어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그 개조가 부드러운지, 그 다음에 디테일이 모두 구분되는지, 그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양은 공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 중심 255에서 0까지 가는 거고요. 이걸 똑같이 255에서 0까지
네모지게 이렇게 둘러서 배열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 개 한 개 한 개가 최대한 구분되는지, 그 다음에 중성적인지, 개조가 부드러운지. 그 다음 여기는 LAB로 10부터 90까지가 LAB 5단계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90 이상과 10 이하는 LAB가 2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조가 다 구분된, 디테일 구분되는지. 그 다음에 이건 얘보다는 좀 더 미세한 개조, 여기는 최대한 미세한 개조를 보면서 부드러운지, 그 다음에 중성적인지. 그 다음 여기는 하이라이트, 여기는 섀도우를 보는 건데, 여기는 RGB 숫자를 보시면 여기 배경이 255고 당연히 이거는 247, 249, 251, 253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식. 그래서 완전 화이트와 구분이 미세하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미세하게 지금 이 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는 반대로 0을 배경으로 9, 7, 5, 3이 깔려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돼요. 저는 지금 어디까지 되는가 5하고 7까지는 구분이 돼요. 3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섀도우하고 하이라이트가 구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요 한 장의 이미지를 열어서 보시면 캘리브레이션 퀄리티도 그렇고 그 모니터의 퀄리티도 그렇고 색깔을 제외한 퀄리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항상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여러 번 해보시면 모니터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거 한 장 그냥 열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프린트해 놓은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딱 앞에 놓으면 지금 거의 디스플레이와 이 실제 프린트는 밝기, 그 다음에 그레이 밸런스, 그 다음에 색깔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능한 지금 여러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다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케이스는 다음에 추가적인 차이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